어느 날 카르나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르나가 왜 다들 달리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판다바스와 카우라바스가 무술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영웅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르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고통에 휩싸인 그는 곧바로 아르주나에게 가서 분노에 찬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겪은 굴욕과 두로야다의 도움으로 인해 카르나는 두로야다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든 그는 내 명예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에게 한 말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르나는 두로야다가 그렇게 관대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도 그는 왜 내게 그렇게 관대한 선물을 주었는가? 카르나가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경비병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에칼라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료다나가 그와도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나차리아가 에칼라비아의 엄지를 구루 다크시나 교사의 사례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카르나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런 또 한 명의 위대한 전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건가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냥꾼이었고 땅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사냥꾼들이 가진 유일한 기술은 사냥뿐이었는데 드로나차리아가 그마저도 빼앗아 버렸다고요? 카르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왕국에서 금과 선물을 조금 가져와 에칼라비아를 찾아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에칼라비아가 카르나를 보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드로나차리아가 구루 다크시나로서 제 엄지를 요구한 날부터 동료 전사 아르주나도 한때 친구로서 저를 칭찬해 주었던 두료다나도 제게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당신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전 세계 가해진 불의에 감동하여 먼 길을 찾아왔고 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과 동등합니다. 라고 에칼라비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칼라비아의 누이 프라바바티가 카르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의 위대함과 지혜 그리고 관대함에 반해버렸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에칼라비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제가 형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든 죽음을 초래하든 저는 항상 형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형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형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형님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한편 샤쿠니는 두로야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로야나, 요전날 무술대회에서 당신은 구루의 뜻에 반하여 카르나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로나차리아는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한 자와 적대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가서 그를 달래십시오. 조만간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두료다나는 동의했고 그는 100명의 카우라바스와 함께 금, 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리고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드로나차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아차리아 대바,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루 다크시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드로나차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구루 다크시나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요청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차야, 우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가 다 알려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판다바스 형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드로나차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찰라의 왕자 드루파다와 자신이 어떻게 어린 시절 친구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함께 먹고 함께 전쟁 기술과 무기를 배웠습니다. 드로나차야가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똑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드루파다는 젊었을 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자라서 왕이 되면 내 왕국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시간이 흘러 드루파다는 며칠 후 자신의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드루파다는 왕이 되었고 드로나차리아는 운이 따르지 않아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
드론 아차리아의 지출은 점점 늘어났고 그는 완전히 빈곤해졌습니다. 그러자 드론 아차야의 아내가 그에게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제군, 드루파다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가 우리의 공영을 보면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러 가십시오. 드론 아차야는 마침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출발했습니다. 내가 도착하면 그는 분명 나를 왕실의 예우를 받으며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나는 왕국이나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 몇 마리만 있으면 돼.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어. 그는 희망적인 기억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파다의 궁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드루파다가 4명의 여인에 둘러싸여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론 아차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친구여, 잘 지냈나? 나는 네 어린 시절 친구 드로나다다. 그러나 드루파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브라만처럼 생겼는데 자선을 구걸하려고 여기에 와서 우정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경비병, 이 거지 같은 브라만 놈을 잡아 당장 여기서 끌어내라. 드론 아차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 친구인 드루파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어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채 떠났습니다. 이 거지 같은 브라만 놈의 발치에서 쪼그려 앉아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얻어먹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며 화를 내며 걸어갔다. 친구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번만 읽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읽어주면 자녀가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또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한 편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마하파라타만이 이 이야기를 능가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인기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는 더 큽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인 마하바라타 이야기 전체는 아마존과 나십 세계의 다른 온라인 상점에서 책과 전자책 2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5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비디오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의 전체 도서관입니다. 드로나차르야는 카우라바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도자로서 드루파다를 내게 데려와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아차야. 저녁이 되면 그의 머리가 당신의 발치에 있을 것입니다. 두료다나가 선언하고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드루파다와 맞붙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100명의 카우라바들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 완전히 지쳐서 드론 아차야에게 돌아왔습니다. 드론 아차르야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료다나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차르야, 드루파다도 당신에게 무술을 배웠지 않소? 당신이 말한 대로 그는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의 군대만 봐도 우리 절반이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르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차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원하느냐? 드로나차야가 물었습니다. 병력? 아르주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도 군대이고 저의 힘은 비마입니다. 저희 둘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르주나와 비마는 떠났습니다. 드루파다가 비마와 아르주나가 싸우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는 군대의 일부를 준비시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루파다는 한쪽 편에 코끼리 100마리, 말 200마리, 병사 500명을 모았고 다른 쪽에는 아르주나와 비마만 있었습니다. 드루파다는 병사들 뒤에 전차를 세워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았습니다. 비마는 아르주나에게 물었다. 아르주나, 계획이 뭐야? 계획은 없어. 별다른 계획도 없고 네가 좋아하는 게임은 산을 갈아서 먼지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우를 보지 말고 그 100마리 코끼리들을 처리해. 내가 말이나 병사들이 당신에게 10보도 가까이 못 가게 할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처리할게. 그냥 해버려. 비마! 이 말을 들은 비마는 헐크처럼 가슴을 치며 철퇴를 움켜쥐고 달려나갔다. 아르주나는 활을 들고 화살을 쏘아댔다. 비마의 앞을 가로막는 병사나 말이 없었다.
비마는 앞으로 달려나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코끼리의 이마에 철퇴를 내리꽂았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코끼리의 머리가 갈라졌고 코끼리는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코끼리들은 비마를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비마는 철퇴를 휘두를 때마다 코끼리의 두개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코끼리의 머리가 부서질 때마다 뜨거운 용암이 공중으로 뿜어져 나오듯 피가 하늘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편 아르주나는 화살로 병사와 말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비마가 코끼리를 쉽게 다루는 것을 본 드루파다는 나도 전장에 나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아르주나에게 무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 링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